예,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이준석을 좀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준석하고 안철수 씨를 좀 보려고 해요. 일단 샤프를 좀 먼저 하고 이준석에 대해서 먼저 읽을게요. 제 질문이 이준석이 바라는 대로 될까예요. 바라는 대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셔플하고 띄워놓고선 말씀을 드릴게요. 이준석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성공을 할까가 질문이에요. 이 리딩이 잘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 계획이 성공을 한다는 소리예요. 성공할 수 있을까? 제 질문이 뭐였었냐면 지금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준석이 당한 게 성상납 비디오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준석이 조금 앙탈을 부리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들어가 버렸어요. 국힘당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회 카드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이 사람이 들어가는 일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둘이 마음이 맞아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리딩이 나온 거예요. 재회를 한 카드가 아니에요. 그거는 끌려 들어간 거예요. 성상납 비디오를 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그 사람들은 제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검찰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도 그래서 끌려 들어갔을 거예요. 입 싹 닫고 뭔가 they got their balls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약점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다 가기 싫어도. 이준석도 그렇게 해서 끌려 들어갔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꼭두각시가 되어가지고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요새 또 들리는 소리가 검찰에서 또 안철수 엑스파일이 또 있대요. 그거를 그래서 이준석이 왜 저렇게까지 안철수를 짓밟지? 저는 그랬어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안철수 엑스파일을 쥐고 그걸 약점으로 지금 막 이준석이 지금 막 안철수를 모멸 주고 멸시감을 주고 윤석열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방법이 정말 더럽고 야비하고 비열한 놈들이에요. 추악한 놈들이에요. 아주. 적어도 민주당에서 그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지가 쫓아가서 그냥 납작 엎드리고 꿇어서 제발 도와주십시오 해서 도움을 청하는 거고, 그쪽은 약점을 잡고 블랙메일 해서 완전히 불법이에요. 이거는 정말 표현을 할 수 없는 추악한 범죄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철수를 있는 대로 끝까지 땅바닥까지 내친 다음에 자기 했던 식으로 극적인 화해하는 척 선거 바로 막판 전에 바로 직전에 해서 인기를 확 끌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쏟고 야 역시 국힘당이다 이렇게 하려고 국힘당이다 하려고 그 수작질을 하려고 지금 역적 모의들을 하고 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바로 어젠가 열공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영향력 있는 미디어에다가 다 퍼뜨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 알려야 돼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 미리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서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질 때 그런 놈 그렇지, 너희들이 그런 놈들이지 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미리 다 그렇게 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다 말해 놓으면 검찰 이 마피아들이 우리 방법이 우리 작전이 다 탄로가 났네? 써봐야 효과가 없겠네? 아니면 우리가 난처해지겠네? 하면 못 쓰게 되겠죠, 그 방법을. 여러분들은 그걸 많이 알리셔야 돼요. 알릴 수 있는 만큼 다 알려야 돼요. 이 선거는 이렇게 해서 이기면 안 돼요. 완전히 범법 단체들이 검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최후의 발악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쫓아가서 유비가 삼고초려하듯이 엎드려서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이건 블랙메일이에요. 블랙메일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요? 남의 약점을 잡고 네가 이거 안 하면 터뜨릴 거야, 돈 내놔, 뭐 이런 식의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블랙메일링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리딩을 보자면 얘가 그거로 성공하지 못해요. 저는 이게 리딩이 좋게 나올까봐 좀 걱정을 좀 했어요. 사실은 성공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한 장 더 뽑아볼까요? 안 돼요. 그렇게 비밀이 다 드러나요. 미리 작전 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제가 막 이렇게 해놔서 그런가? 딴 사람들도 막 밝히겠죠. 저만 알고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알고 있을 땐 많은 사람들이 벌써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언론들, 유튜버들 다 알려줘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채널 A, 조선 이런 데 가서도 다 댓글 다 달아야 돼요. 검찰들이 뜨끔하게끔. 범죄 저지르지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걸 보고 프로액티브 한다 그러는 거예요. 리액티브가 아니라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리액션 하면 소용이 없어요. 리액티브 하는 거는 소용없어요. 프로액티브 해야 돼요. 남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돼요. 국민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준석이나 윤석열이나 지금 완전히 이 법의 연결고리들이 다 지금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끼리끼리 이제 서로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안철수를 끌고 모가지를 끌고 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이겼다고 생각하면서도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강제로 남을, 제가 동영상 할 때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죠. 남의 문화를 강제로 빼앗아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점령하듯이 해서 창씨 개명하고 머리 잘러 성씨 바꿔, 무궁화꽃은 더러운 똥뚜껑 옆에 피는 꽃이야, 벌레도 많이 껴, 이런 식으로 남의 문화와 남의 국가의 꽃과 이런 것들을 다 빼앗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강제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국진이 하는 짓이 지금 강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블랙메일하고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잠시는 효과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반기를 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준석은 똥개 노릇 그만해야 돼요. 걔는 나이도 어린 애가 왜 그래요? 당당하게 왜 밝히려면 밝혀. 차라리 어차피 걔는 못 끌려서 가게 돼 있어요. 영원히 걔네들한테. 그리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도 걔는 완전히 내동댕이 쳐져요. 절대로 걔를 받아들일 놈이 아니에요.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그리고 생각만큼 계획이 쉽게 이렇게 풀리지를 않게 돼요.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계획들을 말도 못하게 많이 세우고 있어요. 지금 막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거에 이겨야 되는 그런 못된 짓들을 계속 역적 모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런 어떤 소식이 또 전에 이렇게 뉴스를 또 우리가 듣게 돼요. 또 다른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준석은 지금 자기가 그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거를 밀고 나가요. 열심히. 그런데 뭔가가 이렇게 틀어져요. 갑자기 last minute 마지막 전에 가서 뭔가 틀어져 가지고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리고 성공하지 못해요. 이 카드로 봐서는 성공한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성공하는 리딩이 아니에요. 이준석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한 번 더 봐드릴게요. 닥터 액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닥터 액먼이 폴 액먼인데, 이 사람이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가 라는 것에 관한 연구를 해서 이제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제가 그때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항상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내 그 거짓말하는 그 상대가, 예를 들면 보수들에게는 윤석열이나 국힘당이나가 굉장히 자기들의 닷줄이에요. 그 사람들을 자기 주장하는, 자기가 살아온 신념과 믿음이 그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동질하다고 생각을, 이건 제 생각이에요. 동질하다고, 동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 조선도 그렇고 자기들에게는 밧줄 같은 거예요. 생명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믿고 싶지 않아요. 왜?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거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부인이 바람 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내가 덜 아프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라고 믿는, 이건 진실이라고 믿는 두 번째 이유예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저게 진짜라고 믿고 있었으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 믿었던 그게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거짓말을, 김건희의 그 추악한, 그 더러운, 정말 추악한 인생 삶을 알면서도 지지를 할까? 알면서도.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가 순식간에 쓰레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크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psychologically, 그리고 emotionally, 다 둘 다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사람 보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에게 상처가 돼도 진실은 진실대로 보려고 하고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를 길러야 돼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를 막
막 지지하고 좋아하고 열광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깜짝 놀랄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요. 욕하는 건 그 죄가 아니에요. 욕하는 거는 아무리 쌍욕을 했다 해도 사람이 정말 눈이 꼭지가 확 돌아버리면은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김건희, 윤석열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게 되는 그런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았죠. 검찰들이 엑스파일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없겠어요? 있었으면 지금 다 터뜨렸지? 보자고요. 이준석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아니요. 질문을 이준석 어떻게 돼? 이준석은 원래 이제 앞으로 얘는 끝장나요. 한동안은. 근데 세월이 좀 지난다면 모르지만 앞으로는 누가 이기든지 간에 얘는 끝이에요. 한동안 힘을 쓰지 못해요. 질문이 얘가 계획하는 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까? 다시 한번 하는 거 똑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이에요. 이준석 계획대로 될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검찰 이게 완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또 나왔네. 이건 이재명 지사예요. 이재명 지사든지 Page of Cups Justice. 안철수를 이거는 대답이 예스 대답이 아니에요. 대답만으로 보면은 안철수를 데려온다 하더라도 얘가 바라는 건 성공적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 하나 물었다고 지금 막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고 얘는 이 사람은 앞으로 큰 인생의 전환점이 이 사람도 다가오고 있는 데다가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간 입장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다 몰라요. 그리고 이건 이재명 지사예요. 킹 오브 완전은 항상 이재명 지사더라고 보면. 안철수와의 안철수를 모가지를 잡아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바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런데 무슨 뉴스로 막 터져나와요. 뭔가가 막 터져나와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돼버려요. 그게 어떤 불법적인 일이라든지. 저는 카드만 해설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할 때는 카드만 해서 나중에 가서 봐야 이게 이 일이었구나 하고 제가 알아요.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게 뉴스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다른 뉴스들이 막 터져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불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고 이거는 완전히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단체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그게 뭘까요? 성공하지 못해요. 그 계획이. 이제 한 번 더 봐야 돼요. 제가 안철수 씨 리딩은 따로 해드릴게요. 이준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2월 23일이니까 리딩이 선거 짧게 봐도 선거 때까지의 리딩은 다 나와요. 6개월 정도 나와요. 몇 번 읽었기 때문에. 못된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못된 짓. 이거 봐요. 나오잖아요. 다 나왔어요. 두 개가 다. 못된 짓 하는 게. 못된 짓 하던 그 수작질이 끝나요. 무슨 또 나왔네. 이 카드가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맞아. 국민들이 다 잡아내야 돼요. 얘는 끝났어요. 이준석은 끝났어요. 만약에 선거에 이긴다면 이렇게까지 나쁘게 나오지는 않겠죠. 제 짐작이에요. 이거는. 얘도 적이 주변에 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고 지금 범죄를 저지르려고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 조직과 이렇게 손을 잡고 못된 짓을 하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힘들게 돼버려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할 일은 검찰이 그런 짓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 동네방네 다 얘기를 해.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짓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아이고 우리 걸리면 큰일 나겠네 하고 쏙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런 짓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자기네들이 바라는 그런 리액션이 나오질 않게 돼요. 안철수 끌고 들어갈 거예요, 이것들이. 그리고 꿈이 점점 멀어져요. 자기가 바라는 그런 꿈은 협잡질과 모략질과 남에게 못된 짓을 해서 이루겠다는 그 뜻은 끝장이 나고 말아요. 선거로 아마 선거가 대참패로 되는 게 아닌가. 이 리딩은 못된 짓 하는 게 끝나는 거든지 그 계획이 끝장이 나버려요. 그리고 길거리로 내쳐져요. 얘는 내쳐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똥강아지 끌려가듯이 맨날 끌려다녀요. 이제 국힘에 약점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보짓 한 거예요. 얘는 당당하게 그냥 일어섰어야 돼요. 퍼뜨려라. 젊은 놈이 그깟 놈하고 성상납 받은 거 뭐 한번 욕 더럽게 한번 된통 두드럽게 맞고 나면 그 다음에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왜 이런 짓을 이렇게 비겁하고 더럽게 해요? 나 같으면 난 그냥 그러겠어요. 그래 까발려. 까발리고 내가 국민들에게 그냥 납작 엎드려서 잘못 싹싹 빌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맹세하고 올바로 살 거야. 이랬으면 오히려 빛이 막 났겠죠. 근데 비겁하게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왜 인간들이 죄 저지르는 건 용감하게 저지르면서 대가를 치를 때는 다 꼬랑지 내리고 오줌 싸면서 도망가요. 다 그래요. 김건희 하는 짓거리 봐요. 죄 저지를 때는 막 저질렀어요. 지금은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해요. 다리 사이에 꽁지 끼고서는 지금. 입에 담기도 싫어요, 이제 그 사람. 그리고 시끄러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끄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너 때문에 졌네, 너 때문에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고 손가락질들하고 싸워요. 나중에. 그리고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얘한테도. 끝났어요. 얘는. 다시 일어서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비겁하게 플레이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하질 못하고 비겁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겁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이
죄는 왜 져요, 그러면? 애초에 짓지를 말던지. 여기까지. 이준석이 협잡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준석이 소원대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까? 리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